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목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세청 IRS가 2026년도 401K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갖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은 단순히 높은 집값 때문이 아니라 주택 소유와 관련해서 갖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재산세를 비롯한 주택보험, 갖가지 보수 유지 등으로 매달 $1,300 정도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비자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 정책 관련 주요 정책 변화의 신호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BS 약국이 메디컬 프로그램에 부당하게 청구한 의혹과 관련해 $1,820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1센트 페니 주조가 마감됐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동전의 가치가 경매에서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이민세관 단속국 시설 밖에서 장로교, 루터교, 침례교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 최소 7명이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침례교 목사가 체포된 장면이 담긴 영상은 다시 한번 언론과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수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캘리포니아 라하브라 하이츠에 위치한 나성교회에서 정동석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지난 2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지구의 역사 유적 상당수가 파괴됐다고 튀르키예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흉기 테러 공격이 발생해 4명의 이스라엘인 사상자가 나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세청 IRS가 2026년도 401K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목요일 발표된 IRS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6년도부터 직원 최대 납입 한도가 올해 23,500에서 $1,000 증가한 24,500으로 인상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변화는 401K뿐만이 아니라 403B, 대부분의 457 플랜, 트리프트 세이빙 플랜 등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 또한 2026년의 추가 납입 한도와 개인 퇴직 계좌 한도, 로스 IRA 소득 기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2026년부터 50세 이상 저축자를 위한 401K 추가 납입 한도가 2025년에 7,500에서 8,000불로 인상됩니다. 60세에서 63세 특별 추가 납입 한도는 세큐어 2.0 법안에 따라 60세부터 63세 사이의 투자자는 별도의 11,250불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두 금액은 2026년의 기본 납입 한도 24,500에 더해 추가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납입 한도가 이처럼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도를 채우는 참가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뱅가드의 2025년 미국 저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참가자 중 401K 한도를 최대한 채운 사람은 14%에 불과했습니다. 고용주, 기업은을 포함한 평균 총 저축률은 약 12%로 추정됐습니다. 이번 IRS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역사상 가장 긴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료하는 임시예산법안에 서명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갖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은 단순히 높은 집값 때문이 아니라 주택 소유와 관련해서 갖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재산세를 비롯한 주택보험, 갖가지 보수 유지 등으로 매달 $1,300 정도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납입은 시작에 불과하며 그 외에도 각종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진레오와 주택서비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썸택이 공동으로 분석한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미국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 유지 보수나 세금 등과 같은 숨겨진 비용으로 연간 거의 16,000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켓 몰기지에 따르면 올해 미국 주택담보대출 월 평균 납입액은 약 2,329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가 연간 3,030달러고 주택보험은 2,003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잔디관리와 지붕수리 등 유지 보수 비용은 1년에 1,946달러로 11,000달러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진로원은 이처럼 다양한 주택 관련 비용이 가구 소득 증가율을 근소하게 앞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비자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 정책 관련 주요 정책 변화의 신호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한 관세 조치가 당장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정책 변화의 본격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분석가가 진단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 버나드 야로스가 지난 14일 보고서에서 수입 식료품이 미국 가정 소비의 10%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관세 철회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올림 오차 수준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 데이터에 나타나는 것 이상의 매우 광범위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모든 주요 식품 범주 중에서 소비자 심리가 역사적으로 육류, 가금류, 계란 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다음은 곡물이라고 버나드 야로스는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이미 내년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앞으로의 방향을 시사한다면 추가적인 관세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CBS 약국이 메디컬 프로그램에 부당하게 청구한 의혹과 관련해 1,82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CBS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환자가 해당 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허위로 전자 인증하는 방식으로 메디칼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BS가 여러 건의 청구에 대해 의무적인 규정 준수를 고의로 확인하거나 기록하지 않아 메디컬 프로그램 비용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잘못된 지급이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의혹은 한 전직 CBS 약사가 내부 고발 조항에 따라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메디칼은 주와 연방정부가 공동자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금 중 약 44%는 연방정부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1센트 페니 주조가 마감됐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동전의 가치가 경매에서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조된 5개의 1센트 페니 동전에 오메가 심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심볼이 있는 동전들이 그 역사적 주조 중단 의미와 희소성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난주를 끝으로 미국에서 주조가 중단된 1센트짜리 동전 페니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경매에서 겨우 1센트에 불과한 페니가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는데요. CNN은 232년 동안 유통됐던 1센트 페니의 마지막 동전이 12일 수요일 필라델피아에서 주조를 마쳤으며 역사적 유통 종료 이후 화폐 수집가들 사이에서 이 동전의 가치가 폭등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지난 14일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이민세관 단속국 시설 밖에서 장로교, 루터교, 침례교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 최소 7명이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침례교 목사가 체포된 장면이 담긴 영상은 다시 한번 언론과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센츄리에 따르면 시위자 중 한 명이었던 마이클 울프는 가방을 만지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시위자들은 경찰관들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경찰관이 앞으로 걸어 나와 울프의 손목을 잡아 세게 당기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시위대는 성직자 칼날을 착용하고 있던 울프를 보호하고 붙잡으려고 시도했으나 4명의 경찰관이 그를 군중에서 떼어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경찰은 그를 뒤집어 엎드린 자세로 체포한 후 일리노이주 메이우드에 있는 쿡카운티 셰리프국으로 연행했습니다. 에반스톤 레이크 스트리트 교회 목사이자 미국 침례교 목사인 울프는 약 7시간 구금된 후 진행된 첫 인터뷰에서 온몸에 멍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손이 저려 플라스틱 소갑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지만 한 경찰은 비속어와 함께 아무도 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이스에 반대하는 시위에 꾸준히 참여해온 울프 목사는 그런 말 자체가 이 상황의 비인간화의 본질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면서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떤 성격을 띠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영적인 비상사태라고 밝혔습니다. 울프가 체포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은 현재 인터넷에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수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캘리포니아 라하브라 하이츠에 위치한 나성교회에서 정동석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집회 일정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10시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주일은 오전 8시와 11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특히 1.5세와 2세를 위한 영어 동시 통역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와서 세대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나성교회 사경에 관한 문의는 562-690-797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행사는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함께합니다. 지난 2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지구의 역사 유적 상당수가 파괴됐다고 튀르키예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공보국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 카사르 알바샤 궁전을 포함해서 316개 이상의 고고학 유적지와 건물이 파괴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문화유산보존센터의 하무드 알다다르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카사르 알바샤 궁전의 약 70%가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박물관에 소장됐던 유물 약 2만 점이 전쟁 중에 사라졌다며 조직적인 약탈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 당국은 전문가들을 투입해 잔해 아래에서 유물을 찾는 한편 건물 복원 작업에 착수했다고 아나돌루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흉기 테러 공격이 발생해 4명의 이스라엘인 사상자가 나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응급구조기관에 따르면 예루살렘 남쪽 유대인 정착종 구시 에치온 부근 교차로에서 한 자동차가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고 곧이어 차에서 내린 괴한들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인 3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다른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또 테러범들을 제압하려던 이스라엘 군인의 총에 민간인 여성 1명이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장에서 테러범 2명을 사살했고 이들이 사용한 자동차 내부에서 폭발물이 여러 개 발견돼 경찰이 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소폭 오르면서 오늘 낮 최고 기온 53도 예상됩니다. 밤 최저 기온 43도 예상되며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46분, 해지는 시각 오후 4시 25분 예상됩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20일에 보내드린 KC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